자, 공수처 최상병 사건 유재은 국방부 관리관 사흘 만에 재소환했습니다. 공수처가 정말 힘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영수회담 의제에서 가장 많은 국민들이 중요하다고 대답한 게 이 최해병 사건이에요. 근데 공수처가 재소환을 했다? 대충 할 생각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공수처에서 이 악물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공수처가 모든 걸 다 밝힐 수 있을까? 이건 모르지만 공수처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특검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쫙 밀어붙이면 공수처가 힘을 받아요. 공수처가 수사를 깊이 있게 쫙 한 다음에 특검이 딱 들어가면 그 자료를 그대로 특검에로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는 적은 인원으로, 그리고 윤석열 정권 하에 공수처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상황에서 힘을 내서 지금 이 최해병 사건을 깊이 있게 이악 물고 수사하려면 최해병 사건 특검이 민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공수처도 힘받아서 할 수 있어요. 아, 대세는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이구나, 그냥 덮지 못하는구나 라고 여론의 흐름이 가고 있다라고 느껴야 공수처도 힘받아서 더 빡세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특검 필요 없겠네, 이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공수처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받쳐주기 위해선 전체 국민 여론이 진실규명을 강력하게 원한다 라는 흐름으로 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도 이게 윤석열을 향해서, 칼끝은 윤석열을 향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민주당이 특검을 세게 주장하면서 특검 간다 해줘야 하는 데까지 다 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열심히 수사하는 것과 특검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최상병 순직 전날 정상 수색하라. 임성근, 나 명령 안 했다. 사단장이 정상적으로 하라고 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임성근은 명령 안 했다. 이렇게 나왔었다면 4월 24일 기사입니다. 여단장이 수색 중단하자고 건의를 했었는데 임성근 사단장이 정상적으로 작전하라고 말했다. 이 통화 내용이 공개됩니다. 그러니까 임성근은 명령한 사실 없고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 말이야 방구야 이씨.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 알았고요. 자, 여단장, 해병대 7여단장 정식으로 철수 여부는 상황이 애매해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드렸는데 첫날부터 알잖아. 육군 부대가 철수를 했어요. 해병대원들은 수색작전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거예요. 이 대대장, 여단 참모와 통화, 이 대대장은 과실치사로 기소된 대대장입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지만 위에는 다 빠져나가고 대대장만 과실치사, 이렇게 돼 있는 수사 결과 그렇게 나온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뻔하잖아요. 자, 7여단 참모가 사단장님 옆에 계시는데 정상적으로 하라고 16시까지인가 정상적으로 하라고 하셨답니다. 사단장님께서 통화 녹취록이 나왔어. 그리고 당시 해병부대 작전 통제권은 육군에게 넘어가 있었어. 근데 육군은 철수했는데 해병대가 더 수색하라 한 건 육군이 시켰을까? 아닐 수밖에 없는 거죠. 이모 중령 7대대장 변호인입니다. 정상적으로 진행하라 하면 그 자체로 작전 지속 명령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당연한 거지. 군대 갔다 온 사람이면 다 알잖아요. 자, 이건 육군 54단 작전 통제권을 침해하는 직권 남용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임성근은 여단장이 육군 54단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한두 시간 더 수색을 진행했다며 자신은 마친 여단장과 함께 있어 조언을 구하는 부하에게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다. 진짜 못난 놈이죠. 진짜 못난 놈이죠. 자기 부하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도망가는 이런 장군이 필요합니까? 대한민국 군에? 야,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직접 지시 내린 적 없다더니 임성근 권한 없는데도 명령. 이건 직권남용이죠. MBC가 수사 다 하는 것 같아. 수중수색 지시 내린 적 없다. 당시 작전 통제 권한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했었어. 법원에다가 뭐라고 진술을 했냐, 제출했냐. 해병 1사단장 출동 준비 차원의 지시는 작전 통제권 전환 시한 이전까지 자기가 한 거고 그 이후에는 육군 54단장의 지휘 아래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법원에도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2023년 7월 17일 오전 10시입니다. 작전 통제권이
바뀌었죠. 육군으로 넘어갔어. 근데 밤 9시 55분, 10시에, 밤 10시에 호피의 복구, 임성근이 서명을 하고 지시가 떨어집니다. 이게 직권 남용이죠. 그죠? 이 사실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합참과 제2작전사 단편 명령에 대한 전면 위반이고 지시 자체도 문제고 지시에 따른 안전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도 문제다. 이게 드러난 거가 뭐냐면 최상병이 왜 사고가 났냐? 일단 안전조치를 안 했어. 거기에서는 뭐 무릎 아래까지 무릎 위까지 들어가라. 그리고 위에는 빨간 해병대 티셔츠를 무조건 보이게 하라. 보여지는 거를 매우 중요시했다. 이런 증언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난 거예요. 무릎까지 들어가는데 수색하고 빨간 해병대 티셔츠 입은 해병대들이 수색하는 모습을 대통령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임성근의 욕심이 결국은 사망으로 이어진 대형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안전에 대해서 전부 다 준비를 하고 대비를 했으면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겠죠. 근데 안전보다는 보여주기. 윤석열에게 보여주기.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난 겁니다. 자, 7월 17일 오후 10시 11분 내일 과업은 실종자 수색 위주 시행, 물가 위주 수색, 사단장님 강조사항. 자, 지금 이 상황은요. 이 시점은 작전 통제권이 육군에게 넘어가 있어. 그러니까 해병대 사단장은 지휘 권한이 없어요. 근데 이미 지휘를 했잖아. 직권 남용. 근데 자기는 얘기 안 했다고 발뺌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권한 명령 없는 명령 작전 변경까지. 최상병 부대 해병대원 전역한 동료가 저게 사단장인가 저게 국방부 장관이 하는 짓인가? 그럴 거면 병은 왜 데려다 놓고 우리는 왜 복무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사건은요. 결국은 이시원도 나오죠. 임종득 나오죠. 안보실 나오죠. 공직기강 비서관 나오죠. 대통령실 인간들이 주르륵 나와요. 유재은하고 통화했고 다 나와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누구 지시로 움직이는 사람들인가? 윤석열의 지시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면 윤석열의 경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이없는 또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어머니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정말 답이 없다. 자, 이분인데요. 저는 국민의힘 당원 대선 때 윤석열을 적극 지지했다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저도 아직까지도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절대로 이 미련을 버리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이 말도 안 되는 고초를 겪고 있어도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를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러는데 이게 대통령 사람이 누구라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정말 이 정도면 종교 아닙니까? 잘못을 했더라도 털어놓고 이렇게 해서 내 생각이 잘못됐다. 국민들한테 사과 한번 하시고 자기 아들이 당하고 있는데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뭔가 화끈해 보이고 일 잘할 거라는 믿음이 갔다. 국민의힘 임명장 받고 전국 돌며 선거운동도 했다. 그렇게 기대했는데 막상 이런 일 당하고 보니 참 안타깝다는 생각. 자기 아들인데 안타깝다는 생각 정도로 와이구야. 윤 대통령 늦게나마 모든 걸 바로잡으면 국민들이 용서할 수도. 와, 빨리 박대령 공소 취소해주길 바란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겁나 좀. 오늘 아침도 지금 마음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 좋을 텐데 그래도 이게 내 업보다 생각을 해라. 엄마가 아들한테 박대령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업보다 생각을 해라. 와 진짜 대단하다. 와 진짜 대단해. 박대령이 하는 얘기가 이거 해소되고 빨리 보직 마무리를 잘하고 박정훈 대령도 어머니랑은 별다른 대화를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계한 사령관한테는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린다. 이렇게 하고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는 거냐. 김계한 탓은 오지게 하고 있네요. 윤석열한테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어. 대박이죠. 대통령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잘못했더라도 털어놓고 이렇게 해서 내 생각이 잘못됐다. 국민들한테 사과 한번 하면 국민들이 용서해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내가 잘못했다 하는 순간 탄핵이야. 아주머니 지금 당신 아들이 너무나 억울하게 감옥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업보다라고 생각을 해라 아들한테. 와 박정훈 대령한테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할 말을 잃었다. 자 그리고 최상병 사건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등이지만 그 다음이 뭡니까? 여론조사에서 이번 영수회담에서 거론돼야 된다. 김건희 주가 조작. 주가 조작 언급만 하면 방심위 선방위 제재합니다. 주가 조작 언급만 하면 검찰이 김건희 모녀가 23억 이익을 봤다 주가 조작으로 검찰 보고서를 인용해도 제재.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재. 법정 제재. 중징계. 이러고 있어요. 이 나라입니까? 아 진짜.
그러니까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최상병, 김건희 이번 영수회담에서 이 특검 반드시 얘기해야 된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아까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당대표 얘기가 나왔잖아요. 한동훈 당대표에서 아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한동훈을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다. 이러면은 한동훈 출마하면은 그냥 당대표 되는 건데 한동훈은 엉덩이 들썩들썩해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룰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 당원 말고 여론조사, 일반 여론조사도 합쳐야 된다. 이렇게 지금 룰을 바꾸는 거를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면 한동훈 출마하면 그냥 당대표가 된단 말이야.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놨죠. 왜냐면 총선 참패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황우여. 황우여! 비대위원장! 다음 전당대회 때까지 국민의힘을 끌고 갈 사람이 누구냐? 황우여입니다. 와, 근데 댓글을 봤는데 환상적인 댓글이 있어요. 와, 파묘다, 파묘! 시체를 꺼내왔네! 대박이죠. 대박입니다. 자, 황우여가 어떤 사람이냐? 예전 항림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조작을 해서 유죄 판결을 때린 판사가 황우여입니다. 자, 그게 다시 재심이 되고 결국 무죄 판결이 났는데도 황우여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국정교과서 앞장선 사람이 황우여입니다. 이미 역사가 황우여는 아니다. 선거에서 다 나왔어. 근데 황우여를 비대위원장으로 다시 데리고 와. 지금 사람이 없어요.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 답이 없어. 국민의힘은 최상병 사건, 최혜병 사건, 그리고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한동훈 당대표 이 여론조사 결과와 이어지는 소식들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흐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윤석열 정권이 30% 가까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열불이 터져 죽겠지만 흐름이라는 건 있습니다. 최혜병 사건은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진실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막을 수가 없다 이걸 막을 힘이 없습니다. 윤석열에게는. 결국 윤석열임이 드러나는 순간 이건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다가 어떻게든 주가 조작 이야기조차도 나오지 않도록 하려고 방심위에서 온갖 이런 걸 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 걸리고 있어요. 효력 정지 해주세요 하니까 법원이 효력 정지 해줄게. 방심이 7전 7패입니다. 흐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윤석열은 이미 정권 말기 박근혜 탄핵 당시에 그 막차 때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임기 3년 절대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흐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석열의 탄핵의 시기는 지금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